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어로 이야기해 볼까요? 과제 1. 쓰기. 여러분은 연예인의 사생활 공개와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중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알고 싶어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연예인의 사생활은 공개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연예인도 한 인간으로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연예인의 사생활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보기와 같이 써 보십시오. 자, 선생님과 함께 읽어봅시다. 연예인의 사생활이 방송에서 소재가 된 지 오래다. 아침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의 집을 소개하면서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 속 음식과 침실을 공개하며 그들의 부부 생활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들의 사생활을 묻는 토크쇼가 방송된다. 아침 뉴스에서까지 연예인 뉴스 코너를 만들어 연예 소식을 알려준다. 선생님은 좋아하는 연예인이 별로 없어요. 김수현, 찐시오시엔, 송혜교, 송호이치ao. 선생님이 좋아하는 연예인은 이 정도예요. 老师喜欢是喜欢但是不是他们的粉丝 그런데도 선생님은 저 연예인들의 생활을 알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지 않아도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연예인에 관심이 많으니까 연예인의 생활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두 번째 글을 볼게요. 최근 한 연예인은 자신의 사생활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가난한 가정에서 어렵게 살아서 한때 나쁜 길로 빠졌었는데 그런 과거의 사실이 공개되면서 현재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는 그때의 일은 이미 벌을 받았고 이제는 마음을 잡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라고 하며 안타까워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여자 연예인 A씨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인 A씨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연예인의 어머니는 왜 자신의 딸인 A씨를 고소했을까요? 그건 돈 문제 때문이었어요. 선생님이 이 연예인 A씨 가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바로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의 문제가 방송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선생님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해요. 여기에서 두 가지 권리가 충돌하는 거죠. 어떤 권리인가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나는 알 권리가 있어. 이것과 연예인도 사람인데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인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 않겠어?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보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연예인의 사생활 공개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중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알고 싶어 하며
연예인은 그러한 대중의 관심 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연예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일정 부분 공개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소문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러한 소문이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도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인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사생활 공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는 이제 방송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알 권리와 연예인의 인권, 어떤 것이 더 먼저 되어야 할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 한 연예인은 자신과 가족 간의 고소사건 공개로 인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연예인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 공개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연예인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관리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생활 전부를 대중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 대중들도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고받을 권리가 없다.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 해결은 그들의 삶도 존중하는 대중의 성숙한 의식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기를 참고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써보세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첫 번째. 다음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어느 것의 의견으로 알맞겠습니까? 먼저 의견을 보겠습니다. 1번. 일부 지역 감시 카메라 설치 후 범죄율 34% 감소. 영국 한 지역에서는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1년 후 범죄율을 조사한 결과 범죄율이 34% 떨어졌다고 한다. 2번. 감시 카메라 녹화 화면 인터넷에 퍼져. 감시 카메라로 녹화된 영상이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3번. 무인 감시 카메라 범인 검거에도 효과 있어.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미식축구 경기장 입구에 디지털 카메라로 입장객을 촬영한 후 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해 살펴본 결과 범죄자 19명을 찾아냈다고 한다. 4번. 무인 감시 카메라 범죄 억제 효과 의문. 서울의 한 지역에서는 감시 카메라 설치 후 그 달에는 잠깐 범죄율이 감소하는 것 같았으나 얼마 후에는 다시 증가했다고 한다. 자, 찬성과 반대 중 어느 것의 의견으로 알맞겠습니까?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과 3번이에요.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은 몇 번이에요? 네, 2번과 4번입니다. 두 번째.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고 정리해 보십시오. 요즘 길에 다니다 보면
무인 감시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에 찬성하시는 쪽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에 찬성합니다. 무인 감시 카메라는 무엇보다도 범죄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쪽의 의견을 들어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 감시 카메라의 목적이 범죄 예방에 있기 때문에 범죄를 줄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인 감시 카메라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치거나 머리를 다듬고 있는데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목숨이나 재산이 중요한지 아니면 인권 침해가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물론 저는 인권 침해보다는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나 재산을 잃은 후에 인권을 지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시 카메라가 실제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난번 경기도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은 것도 감시 카메라 덕분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범인을 잡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감시 카메라가 지나치게 많은 건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감시 카메라가 가장 많은 영국 런던에서는 시민들이 하루에 200번에서 300번씩 감시 카메라에 찍힌다고 합니다. 그래서야 어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시 카메라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악용되는 것도 큰 문제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악용된다고 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관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감시 카메라 녹화 화면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걸 어기는 사람을 처벌한다면 그런 경우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听力都听懂了吧？老师听力很长，那下面带着老师标注的单词再听一下吧。 요즘 길에 다니다 보면 무인 감시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에 찬성하시는 쪽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에 찬성합니다. 무인 감시 카메라는 무엇보다도 범죄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쪽의 의견을 들어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 감시 카메라의 목적이 범죄 예방에 있기 때문에 범죄를 줄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인 감시 카메라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치거나 머리를 다듬고 있는데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목숨이나 재산이 중요한지 아니면 인권 침해가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물론 저는 인권 침해보다는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나 재산을 잃은 후에 인권을 지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시 카메라가 실제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난번 경기도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은 것도 감시 카메라 덕분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범인을 잡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감시 카메라가 지나치게 많은 건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감시 카메라가 가장 많은 영국 런던에서는 시민들이 하루에 200번에서 300번씩 감시 카메라에 찍힌다고 합니다. 그래서야 어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시 카메라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악용되는 것도 큰 문제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악용된다고 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관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감시 카메라 녹화 화면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걸 어기는 사람을 처벌한다면 그런 경우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의 의견은 뭐가 있었나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찬성을 하고 있어요. 반대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었나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그리고 카메라가 지나치게 많다.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악용될 수 있다. 세 번째, 여러분은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해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다음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인 감시 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하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설치하나요? 도대체 왜 설치하는 걸까요? 무인 감시 카메라는 사람을 대신하여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시하기 어려운 곳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은행,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무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습니까? 무인 감시 카메라는 작으니까 차지하는 공간이 작으며 날씨나 시간, 장소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카메라는 계속해서 찍을 수가 있고 24시간 내내 찍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녹화 등을 통하여 자료의 보관이나 저장이 가능합니다. 또 사람이 없어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 감시 카메라의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보고 있다는 거죠. 교실 혹은 여러분의 집 앞에 무인 감시 카메라가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크게 신경은 쓰지 않겠지만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행동을 조심하게 할 것 같습니다. 교실에 무인 감시 카메라가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집 앞에 무인 감시 카메라가 있다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무인 감시 카메라가 있는 곳에는 녹화 중이라는 안내판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도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있어야 할까요? 없어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해봤어요. 어떠셨나요?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빠이!